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은평구 갑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지난 10일 수색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심판하고 3선의 유능함으로 은평 발전을 꼭 이뤄내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박 의원은 은평구를 서울 서부권 경제 중심지로 성장시키고 고양 은평선 신사고개역 신설, 녹번천 보건사업 지속 추진, 교육 여건 개선, 은평 터널로 지하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지역구별 현안과 지역 주민들의 바람을 알아보는 우리 동네 희망 공약 시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은평구 갑선거구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손성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은평구 갑선거구는 수색동과 신사, 녹번동 등 9개 동을 포함합니다. 이 중 가장 남쪽에 있으면서 서울 마포구와 경기도 고양시에 맞닿아 있는 수색동. 수색동은 수십 년간 개발에서 소외돼 낙후된 동네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뉴타운 등 재개발이 활발해지면서 고층 아파트촌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주택 정비사업구역 14곳 중 공사가 완료돼 입주까지 마친 곳은 6곳. 저층 다세대 주택 자리에 아파트가 올라가면서 인구도 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새 은평구 전체 인구는 49만여 명에서 46만여 명으로 감소했지만 수색동 인구는 증가했습니다. 새로 유입된 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교통이라든지 도로 여건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요. 하지만 이제 거기에 따라가는 이제 기반 시설이 이제 좀 아직 안 갖춰져 있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미비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수색동에 중학교가 없어요. 중학교를 보내려고 그러면 차를 타고 간다든지 걸어서도 한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수색 역세권 개발 등 지역 현안에 대한 해법 제시도 요구합니다. 또 4년 뒤에 또 똑같은 공약이 나오고 4년 뒤에 또 똑같은 공약이 나온다는 거는 이거를 제대로 신경을 쓰고 있나? 안 쓰고 있나? 이게 우리 주민들은 피부로 못 느끼니까. 신사 1, 2동은 불광천을 기준으로 동쪽으로는 응암동, 서쪽으로는 경기도와 붙어 있습니다. 신사동은 전형적인 주거 지역인데 봉산 터널이 뚫린 이후 교통정체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넘어오는 교통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우리 봉산 터널을 위시해가지고 우리 신사동 쪽에 굉장히 오전 그 출퇴근 시간에 많이 막히거든요. 그래서 막 우회하는 차선 때문에 동네가 장난이 아니에요. 소음이나 뭐 분진 같은 게. 고양 은평선 생기면서 우리들은 신사 고개역을 강력하게 신설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는데, 지난해 12월 운영이 중단된 녹번동 서울혁신파크입니다. 서울시가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데 도심 공원으로 조성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 혁신파크 자체 자리를 여기 옆에 주민들은 지금 그냥 공원화 시켜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자연적으로 주위가 이제 그런 거에 걸맞는 상권들이 또 생겨나면서 또 살고. 이 밖에도 은평 지역 유권자들은 주민자치 관련 법 제정,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등을 바라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퇴행되는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조례도 많이 규제를 하고 있고,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본인들이 이야기해놓고 퇴행을 너무 시키고 있는 그 법을 그렇게 지금 개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재래시장 좀 더 활성화하는 부분, 그리고 지역에 있는 정말 소규모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위한 어떤 거시적이면서도 미시적인 그런 비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고령화로 운전대를 잡는 노인 수가 늘면서 고령 운전자 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교통카드 등 각종 보상책을 통해 노인들의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실제 반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심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져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인근에서 발생한 추돌 사고. 7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보행자와 차량 8대, 오토바이 한 대를 들이받으면서 한 명이 목숨을 잃었고 13명이 다쳤습니다. 막 소리가 그냥 그 대포 쏘듯이 빡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막 놀래가지고 밖에 나왔더니 벌써 저쪽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할아버지는 쓰러져 있어 계시고 그 차는 또 이제 중앙선을 침범을 해서. 지난 6일 경기도 김포에선 70대 남성이 운전하던 한 차량이 상가로 돌진해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차된 차량이 가게 내부로 밀려 들어가 출입문과 집기류 등을 파손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만에 5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순간적인 상황에서만 대처 못하면 사고로 이어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령 운전자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운동신경, 반응신경이 일반인들보다는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반납률은 2%에 불과합니다. 노인들이 면허 반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 서울과 인천에선 10만 원, 포천 등 경기도 일부 지자체에선 2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너무 적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뭐 말 그대로 100세 인생인데 면허증 반납하라는 거는 그냥 이러지 말고 놀라는 얘기인데 쉽게 말해서 글쎄요. 10만 원은 적지. 나 하면 돈이 적어. 대중교통망이 부족한 농촌에선 면허 반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제가 이제 혹시 시골이라도 가서 전후생활이라도 만약에 할 수 있다라면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운전을 못하면 시골 다닐 수가 없어요. 차가 뭐 1시간 한 대나 있을까 그것도 빠른 거예요. 1시간 있을 때 오는 것은 2시간, 3시간도 좋습니다. 2040년이면 고령 운전자 수가 1,3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서울시가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라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인력 채용에 107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 지역 31개 권역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운영 중인 민간 병원이며 지원 예산은 응급실 기능 유지와 대체 근무자 수당 등 시급한 곳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권역 응급센터를 운영 중인 7곳은 최대 5억 원, 지역 응급센터 운영 병원 24곳은 최대 3억 원이 지원됩니다. 서울시는 병원들이 즉시 필요한 인건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지원 후 정산으로 예산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인천시가 오는 2026년 7월 출범하는 새로운 행정체제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에 들어갑니다. 지난 1월 9일 국회 의결에 이어 30일 정부의 공포로 인천시 제물포구 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데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이 법률은 현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 조정하고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률이 시행되면 인천시 행정체제는 1995년 3월부터 유지돼 온 2군 8구에서 자치구 1개가 늘어난 2군 9구로 확대됩니다. 시는 최근 수립한 자치구 출범 준비 기본계획을 통해 행정지원과 재정지원, 기반시설 구축 등 세 분야로 나눠 새로운 행정체제 출범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또 올 하반기 중 출범 준비 전담 조직을 설치 운영해 체계적인 준비와 해당 구와의 협족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할 경우 준비 사항을 수정 보완한다는 방침입니다. 학업 중단 예방과 개인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을 통해 올바른 사회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김대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교육청 대한교육 위탁 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는 지역 대한교육 위탁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사항을 명문화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평등하게 교육받을 여건을 조성하는 근거를 담았습니다. 조례에는 대한교육 위탁 교육기관 지정 해제와 지원계획 수립 시행,
인건비와 운영비, 학생 급식비와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등 재정 지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인천 지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지난 2004년 처음 문을 연 성산 효마을 학교를 포함해 총 9곳이며 재학생은 약 300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설 명절 기간 동안 중국 불꽃놀이의 영향으로 경기도 초미세먼지 내 중금속 농도가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평택과 김포 성분 측정소에서 대기 중 초미세먼지 중금속 농도를 측정한 결과 설 명절 기간 스트론튬과 바륨, 칼륨의 농도가 지난해와 비교해 약 3배 정도가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는데요. 스트론튬과 바륨, 칼륨 등은 폭죽의 불꽃 색깔을 나타내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중국에서 설날 행해진 폭죽놀이 후 관련 물질이 기류를 타고 경기 지역으로 넘어온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경기도가 일회용품 없는 경기 특화지구 조성 시범 사업에 참여할 시군을 모집합니다. 특화지구에 선정되면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다회용 컵과 다회용기 대여 반납시설, 세척기 등을 지원하는데요. 축제와 행사 개최 기간에도 설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도는 2026년까지 약 3개 시군을 선정해 총 30억 원의 사업비를 3년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인천 드림나래 사업을 확대 운영합니다. 드림나래는 인천 청년이나 지역 내 대학교 재학생에게 면접용 정장 대여와 면접 이미지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정장 대여 업체 4곳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5곳으로 늘었습니다. 아울러 주민등록지가 인천인 청년뿐만 아니라 지역대학 재학생까지 지원 대상도 확대했습니다. 드림나래 서비스는 인천 청년 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인천 테크노파크 고용안전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경기도가 도세 관련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게 승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대상은 2023년 승소한 사건으로 도는 21개 시군 45명의 공무원에게 총 3,86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인데요. 도는 도세 1억 원 이상 사건의 경우 소송 전 과정을 시군과 함께 공동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변호사도 3명 채용했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 일자리재단이 전기자동차 전문 인력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전기자동차 정비인력 양성과정과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운영인력 양성과정인데요. 이번 교육은 전기자동차 정비와 충전설비 유지 보수 교육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19세 이상 미취업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요.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훈련수당과 자격증 취득비,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인재양성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인천시가 오는 29일까지 인천형 어르신 새 일자리 사업을 공모합니다. 총 사업비는 1억 2천만 원으로 시는 10개 내외의 사업단을 선정해 사업별 1,200만 원 내외로 지원할 예정인데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선정되면 사업 수행 기간 동안 참여자 인건비를 비롯해 부대 비용 등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 자격은 기존 수행기관이나 사회적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 지자체 출연기관 등으로 제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